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볼 건데요. 우선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아주 간단한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하시고 이름은 그냥 데모로 하죠. 넥스트. 간단하게 REST API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 웹을 디펜던시로 추가했습니다. 넥스트. 피니쉬. 그리고 API를 하나 추가해 보죠. 헬로 컨트롤러라는 것을 추가하고요. 이 컨트롤러는 REST API를 제공할 컨트롤러고 제공한 API를 하나 만들죠. hello라는 API를 접속하면 hello it's me라는 텍스트를 반환하는 간단한 get 방식의 API를 추가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브라우저를 띄우고 로컬호스트 8080에 hello 방금 만든 hello라는 API를 호출하면 hello it's me라는 결과가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엘라스틱 빈 토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엘라스틱 빈 토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 포트 5000번을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설정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8080 포트가 아닌 5000번 포트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폴더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여시고 여기에 서버 포트는 5000번. 자, 종료하고 다시 한번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상에서도 tomcat initialized with port 5000번이라는 로그가 보이죠. 브라우저에서도 이번엔 8080 포트가 아닌 5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리기 위해서는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Run As, 이번에는 Maven Build를 선택하시면 빌드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goal, 타겟을 패키지라고 하시고 run 하시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빌드가 되고 jar 파일로 패키징이 됩니다. 빌드가 성공했다고 로그가 나오네요. 빌드가 되고 나면 타겟이라고 하는 폴더에 필요한 파일들이 다 생성이 되는데요. 우선 빌드를 하고 나면 리프레시를 해서 생성된 파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타겟이라는 폴더 밑에 여시면 데모 0.0.1 snapshot.jar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빌드한
패키징 파일인데요. 이 자르 파일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올리기 위해서 aws amazon.com에 접속하시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접속하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전체 서비스 목록에 다 보이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컴퓨팅 서비스 중에 엘라스틱 빈 토크입니다. 여기서 빈스톡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직접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왼쪽에 환경과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환경은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가상 서버 환경을 얘기합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 하나 생성해 보죠.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 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샘플 헬로우로 찍고요. 태그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을 실행할 플랫폼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NET, Docker, GlassFish, Go, Java, Node.js, PHP, Python, Ruby, Tomcat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은 자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자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셔도 되는데요. 참고로 코렉터라는 것은 오픈 JDK를 기반으로 아마존이 만든 자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실행할 어플리케이션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여기서 코드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샘플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샘플 헬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상 서버 환경을 만드는데 대략 한 3, 4분, 길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URL은 샘플 헬로 인바이러먼트 하고 뒤에 보이는 여기까지를 다 적어주시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URL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접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샘플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방금 등록한 샘플 헬로라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클릭하시면 이 샘플 헬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가상 서버 환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가상 서버 환경, 샘플 헬로 인바이러먼트를 클릭하시고 업로드 및 배포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빌드한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여시고 버전 레이블은 샘플 어플리케이션 버전 1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배포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의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우리가 새로 업로드한 샘플 헬로 자르 파일을 배포를 합니다. 역시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되고요. 기다리시면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배포가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교체가 되었는지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API 접속하시면 뭔가 바뀌었죠. API 패스를 hello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 아이폰 기기 또는 데스크탑 PC에서 이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환경을 좀 보시면 구성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가상 서버들이 동작하고 있는지 보시면 용량에 보시면 인스턴스 유형이 T2 마이크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T2 마이크로라는 것이 가상 CPU 하나, 메모리는 한 1기가 정도 되는 작은 가상 서버고요. 용량이 큰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편집을 눌러서 인스턴스 유형을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정을 새로 만드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한 달에 750시간씩 12달을 제공하는데요. 즉 T2 마이크로 가상 머신 한 대를 1년 정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크레딧을 제공하니까 계정을 새로 만드셨다면 T2 마이크로를 가지고 1년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로그를 보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찍어내는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100줄, 최근에 찍은 100줄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면서 생성한 로그를 100줄까지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까 스프링 틀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트 5000번을 가지고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 5000번을 가지고 실행을 했지만 우리가 포트 5000번을 접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주소로 접속이 되는 HTTP 표준 80 포트를 우리가 만든 가상 머신 내부에 5000번 포트로 매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5000번 포트로 적지 않고 그냥 HTTP 표준 포트인 80 포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전체 로그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모니터링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만든 가상 머신의 상태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상 머신의 상태는 확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거나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정보 또는 다른 레벨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CPU 사용률도 나오니까 운영하시면서 CPU 사용률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스턴스 유형을 좀 더 용량이 높은 서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환경만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환경만 삭제하면 어플리케이션 남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까지도 모두 다 같이 삭제가 됩니다.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샘플 헬로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고 작업에서 어플리케이션 삭제. 그러면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보이고요. 정말로 삭제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뜨죠.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샘플 헬로 삭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운영되고 있는 가상 환경을 삭제하는데도 약 3, 4분, 길면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과 환경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모두 삭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속해 볼까요?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소로 접속해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사용하면 우리가 만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서버 환경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